안녕하세요. 저는 SNSI 강사 허상진입니다. 편하게 허상진 강사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잠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SNSI 단체 강진 스쿠버라인 소속 강사로 활동 중에 있으며 다이빙 경험은 한 10년 정도 좀 넘었고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300회 로그 정도 다이빙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레크리에이션을 넘어서 테크니컬 다이빙까지 교육받고 있는 중이고요. 제 소개는 이 정도까지는 하겠는데 다이빙이나 저에 대한 궁금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배우실 다이빙 생리학 같이 교육받으실 교육생은 임자와 김동민 교육생 맞나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이빙 교육 전에 모든 것이 절차가 있듯이 이론 교육, 다음 제한 수업 교육, 마지막 개방 수업까지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저희가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기에 우선은 오늘 다이빙 이론 교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며칠 전에 자료 보내드렸죠? 책이랑 네. 한번 보셨나요? 얍. 다 읽어봤어요? 얍. 뒤에 문제풀이까지? 얍. 아주 훌륭합니다. 네, 책 90페이지 정도 피면 뭐가 나오죠? 모르겠습니다. 다이빙 생리학. 네. 보세요. 했습니다. 네, 나오죠?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빙 생리학은 다이빙에서 저희가 앞서 배웠던 물리학과 마찬가지로 물리학에서는 기압에 의한 기체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봤다면 생리학 시간에는 그 기체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생리학 많은 소제목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다이빙 생리학에서는 분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달톤의 법칙, 헨리의 법칙 이런 사람들이 어떤 법칙을 만들어냈으면 어떻게 우리가 다이빙에 적용을 하는지 알아보고요. 다이빙 중에 발생하는 질소 영향 또는 후에 발생하는 질소 영향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이빙 테이블과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지, 다이빙 컴퓨터는 뭔지, 또 안전 절차는 어떤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무가마 한계 초과하는 다이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사항 있으신가요? 아니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 공기를 이루는 기체. 저희 공기는 약 21%의 산소와 79%의 질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약 20.9 산소와 78.08 점점점점 나가는데 약 1%에는 헬륨이라든가 이산화탄소 그런 기체들은 좀 미세한 부분이라서 좀 배제를 하고 21%의 산소와 79% 질소 부분만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린 바와 같이 약 8대 2죠. 21%약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기는 여기서 달톤의 법칙 부분합이 나오는데요. 달톤의 법칙 부분합이란 각 기체의 압력은 각 기체로부터 나오며 각 그 기체의 압력은 전체 기압과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기체의 압력, 공기 퍼센트죠. 21%만큼 압력을 갖고 질소는 79%만큼 압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부분합으로 바꿔 말하면 기압, 압력은 전체 기압과 같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여기 나오는 수면 이 기압에서 1의 21%는 0.%를 날리면 2일이 되겠죠. 1의 79%는 퍼센트로 같이 날리면 0.795 되겠죠. 이 말이 부분합이라는 거예요. 달톤의 법칙이. 그래서 저희가 표와 같이 보면 수면
10, 20, 30 이렇게 있죠. 기압 보면 기압 절대압 1이죠. 10m는 물리학 시간에 배웠죠. 네. 2기압 20m는 3기압, 40m는 4기압. 달톤의 법칙에 의하면 만약에 온도가 같다는 가정하에 이 기압들은 부분압은 같이 비례해서 상승한다 그랬어요. 네? O2에 0.21은 1기압에 0.21, 0.79가 되겠죠. 그러면은 2기압은 2배만큼 0.42, 3기압은 0.63, 4기압은 0.84가 되겠죠. 기압이. 그럼 질소 부분은 2배인 1.58, 2.37, 3.16 기압이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이렇게 전부 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솜사탕을 얘기 들어서 솜사탕이 대기압에서 이만했는데 이거를 막 뭉쳐요. 이렇게 요만하게 기압이 높아졌다는 거겠죠.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근데 여기서 수면일 때와 요만큼 먹은 거와 압축했을 때 요만큼 먹는 거는 비록 양은 먹는 양은 같지만 안에 있는 밀도는 틀리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는 수면에서 한 번 들여 마시면 0.21, 0.19만큼 먹지만 30m 기압이 높아짐에 따라 부분압은 증가해서 4배만큼 먹는 거와 같다라는 거죠. 이게 달톤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네, 가셨나요? 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헨리의 법칙은 신체 조직에 용해된 가스의 양은 주변 압력과 잠수 시간에 정비례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콜라병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콜라병을 딱 뜯었을 때 안에 뭐가 있죠? 콜라요? 예. 콜라가 있습니다. 네. 콜라가 있는데 그 안에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숨어 들어 있죠.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가스가 안 보이죠. 이 말은 즉슨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가스의 양은 주변 압력과 잠수 시간에 비례하는데 저희가 마시고 있는 공기는 질소, 뭐 산소 부분은 왔다가 나갔다가 하는데 질소 부분은 몸에 조금씩 쌓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압력에 의해서 저희 혈 속에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눈이 안 보이게 스며드는 게 아니라 녹아 들어서 피와 함께 흘러 당기는다는 거죠. 주변 압력과 잠수 시간에 정비례한다. 얼마만큼? 자의 잠수 시간과 잠수 깊이와 시간에 비례한 만큼 계속 축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여기서 다이빙 중에 저희가 헨리의 법칙과 달톤의 법칙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저희가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 보편적으로 산소의 부분압이 1.4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문제 1.4 언제 생긴가 계산을 해볼까요? 뭐 40m 5기압일 때는 뭐 하면은 한 60에서 70m 정도가 1.4 조금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60m, 70m까지 내려갈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오픈워터 다이빙 몇 미터? 18m. 18m인데 뭐 다음 레벨인 어드밴스 레벨도 30레벨이 30m가 맥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 부분은 전혀 조금 문제가 안 돼요.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이게 산소 부분합이 문제가 되려면 다른 교육, 나이트록스 교육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 부분에서 침성 있게 다루기를 하고요.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조금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질소 부분합은 조금 문제가 돼요.
언제? 보편적으로 30m 3.16이 되면 몸에 이상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가스를 마신 가스마치 질소마취라고도 하는데요. 저희가 술을 먹지 않았음에도 술 취한 사람 행동한다든가 바보처럼 행동하고 자기 통제를 잃고 뭐 이런 행동 또는 뭐 용감해진다든가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겁이 많아진다든가 이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깊은 수심을 가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얕은 수심이라도 다이빙을 길게 잡으면 질소 마취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치료 방법으로는 그냥 올라오면 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천천히 상승하는데 저희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분당 9m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지키면서 천천히 상승하시면 치료 방법이 됩니다. 감압 후 다이빙 발생하는 질소의 영향은 저희가 천천히 상승을 못하고 바로 수면까지 도달했을 경우 감압증, 용해된 잉여 장여 질소가 배출되지 않은 다른 신체 조직에 영향을 미친 이만은 즉슨 아까도 콜라병 얘기를 해드렸죠. 안에 숨어있던 이산화탄소가 어떨 때 발생을 하나요? 뭐 따라 붙는다든가 그 안에 뭘 집어넣으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죠. 근데 그걸 다이빙에서 연결을 시킨다면은 저희가 용해되어 있던 헨리의 법칙에 의해서 용해되어 있던 질소 가스가 빠르게 올라오면 원상태로 기포가 만든다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 몸에 돌아다니던 질소 부분들이 기체 상태로 마이크가 작게 혈관을 막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뇌에 가면 증상으로는 뭐 시력 감퇴, 일시적인 시력 감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눌한 말투, 뭐 느려진 행동 이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겠고 뭐 각기 이 뇌, 뭐 어깨, 뭐 척추 이런 부분에 기포 상태로 남아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방 방법으로는 무감압 한계 시간 NDL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무감압 한계 시간 그 시간은 넘지 않는 이 수심마다 얼마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다라는 표가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뒷시간에 배워보기로 하고요. 그런 표를 넘지 않는 시간을 지키면서 다이빙을 하라. 그리고 상승 속도 분당 9m를 지키면서 상승을 하고 안전정지 5m에서 3분간 안전정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안전정지를 5m에서 하는 이유는 우리 물리학 시간에 보일의 법칙이 배웠죠.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부피는 제일 크게 되니까 그때 5m에서 제일 크게 됐을 때 충분히 질소를 배출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5m에서도 3분 정지 끝났네 하고 바로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분당 9m 지키면서 천천히 상승하셔야 됩니다. 나이트록스 사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트록스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따가 얘기를 해주시면 따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만약에 감압병 증상을 보였어 그러면 얼른 100% 산도 그거를 마셔야 돼요. 이건 단순히 응급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시고 반드시 전문기관, 의료기관, 고압 챔버가 있는 병원을 가셔서 챔버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압 챔버라는 것은 저희가 감압병의 질소가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병원에 가셔서 고압 챔버 들어가면 그 고압에 챔버 안에 압을 넣어서 저희가 다이빙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압력을 낮춰줘서 서서히 배출을 시켜주는 그런 챔버가 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다이빙 테이블은 미해군 테이블과 SNS 테이블이 있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우리 모든 이거 SNS 다이빙 테이블인데요. 미해군에서 만들었어요. 미해군 사람들은 몸도 좋고 운동도 많이 하죠. 그런 사람 위주로 만들어서 저희 SNS 타입은 저같이 좀
운동도 안 하고 보통 사람 위주로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만든 네크시전 테이블이 있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감압 다이빙 노 데코레이션 리미트라고 감압이 없는 다이빙이 있고요. 수면 휴식, 반복 다이빙, 최대 수심, 다이빙 시간, 잔류 질소, 다이브 그룹, 뭐 새로운 다이브 그룹, 잔류 시간, 뭐 총 다이빙 시간 이런 종류로 이렇게 짜여 있고요. 다이빙 테이블 보는 법은 여기 하나씩 받으시고 다이빙 테이블 도는 방법은 일단은 요런 톱니파형을 둡니다. 네. 15m 도플러 무감압 한개 시간은 63분. 15m 보이시죠? 15m. 이 EAN 36은 나이트록스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는 도플러를 이용한 63m. 15m는 무감압 한개 시간 63분이에요. 근데 계획은 50분. 50분을 쭉 따라보면 50분이 없죠. 그래서 저희는 48분보다 더 보수적인 56분을 택하는 거예요. 15m. 5m에서 몇 분 다이빙 한다고 그랬죠? 50분. 50분을 다이빙 한다고 했어요. 그에 대한 분은 H가 되겠죠. 여기다가 H. 하고 여기에 휴식 시간이 들어가요. 1차는 H 내려와 휴식 시간을 3시간을 보내면 여기서 쭉 타고 내려오면 3시간 여기 들어가겠죠. 내려오면 2분을 만나요. 3시간 휴식 시간하고 다이빙 타임 분은 2가 됩니다. 그래서 2에서 쭉 내려오면 저희는 1년 두 번째 계단 12m 12m에서 만나는 지점이 45와 63이 되겠죠. 다음 다이빙은 12m 13과 두고 숫자가 나오는데 위에 있는 것은 잔류 질소를 말하는 거고요. 63은 총 다이빙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잔류 시간을 하는 이것을 더해주면 108분. 이거는 총 다이빙 시간이 아니라 다이빙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이걸 두 개를 더한 총 108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이빙 시간을 하라는 거예요. 계획은 저희가 40분 최대 다이빙 무감압 시간에 13분을 가지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는 잔류 질소가 있잖아요. 잔류 시간 더하기 실질적으로 우리는 63분 안으로 다이빙을 하면 제대로 된 계획을 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다이빙 컴퓨터 생리학 다이빙 컴퓨터는 주된 목적이 감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이빙 컴퓨터를 들고 들어가죠. 그 외에도 뭐 다이빙, 수심, 다이빙, 수학적 모델이 모든 게 들어있어서 다이빙 컴퓨터가 요즘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다이빙 컴퓨터 사용은 제조사 권장의 사항을 따라야 되겠죠. 어떤 제품마다 모델별로 전부 다 틀리니까요. 그리고 컴퓨터 신뢰성, 뭐 안전 속도, 상승 속도를 알려주고요. 각각의 컴퓨터, 이 말은 즉슨 수지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버디와 같은 수심에 있지만 정확하게는 같은 수심에 있지는 않고 어떤 버디는 위에 있을 수 있고 제가 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각자의 컴퓨터로 확인하는 그렇게 확인하라는 것이고요. 컴퓨터 끄기, 뭐 다이빙 후 컴퓨터 계획하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이빙 후 컴퓨터는 수심에 나왔을 때 저와 버디와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제가 먼저 뭐 저는 뭐 휴식 타임을 1시간을 했는데 버디는 뭐 1시간 반 이러면은 저희는 보수적인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버디의 시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절차 저희는 철저한 계획하에 다이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어디든 강사님이랑 가면 저희는 이번은 무슨 포인트는 무슨 포인트고 몇 미터입니다. 최대 수심은 거기서 한 20에서 25분 다이빙 계획 시간을 가질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철저한 계획하에 다이빙이 이루어지고요. 상승 속도는 분당 9m 넘지 않는 선에서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정지는 5m에서 3분 그렇게 해서 올라오시면 수면 위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무감압 한계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좀 알려줘요. 뭐 여기서는 뭐 좀 있으면 무감압 한계 시간을 초과한다 띠딕띠딕 울리면 그걸 보면서 만약에 넘는 경우에는 좀 더 안전 정지를 오래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한 질소를 배출한 후에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잔류 질소 관리는 저희가 아무리 5m에서 안전정지에서 완전히 뺀다 그래도 100%좀 빼지는 못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질소 관리는 고도 다이빙 했을 때 더 높은 기압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혈 속에 있는 질소들이 다시 커지는 상태 때문에 한 번 다이빙 했을 경우에는 12시간 연속 다이빙을 했을 경우에는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비행기를 탑승을 권하고 있어요. 이런 테이블과 컴퓨터는 완전한 강압량을 예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한 후에 비행기랑 타시면 되겠습니다. 미 해군 테이블 이것들은 미 해군에서 만든 감압 정지 시간과 시간이에요.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 뭐 맞지 않다고 해서 따로 있으니까요. 이거는 요거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감압 다이빙에는 SNS 레크레이션 데코 다이빙이라고 따로 데코 하나씩 탱크를 들고 다니는 다이빙이 있겠고요. SNS 익스플로어 다이빙이라고 더블 탱크를 메고 하는 감압 다이빙이 있겠습니다. 뭐 요약을 하자면 공기를 이루는 기체들은 산소와 질소, 달폰의 법칙, 헨리의 법칙에 알아봤고요. 다이빙 중에 발생하는 질소 영향, 다이빙 후 발생하는 질소 영향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이빙 중 발생하는 질소 영향은 질소 맞추는 증상은 어떤 것도 있다고 그랬죠? 약간 바보 같은 행동, 네. 기분이 좋거나. 그렇죠. 네. 그런 행동이 나오면 예방하는 방법은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까요? 산소를 마셔야 돼요. 산소를 마시는데 수중에서는 산소 못 마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이트록스로 해야 돼요. 아니 나이트록스 아직까지는 배우질 않았으니 알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수심을 올라오면 증상이 사라진다. 네. 다이빙 후 발생하는 질소 영향은 감압병 어떤 증상 어떨 때가 감압병이 발생한다 그랬죠? 급상승. 급상승 그걸 네.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분당 몇 미터? 9m.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올라오시면 돼요. 다이빙 컴퓨터가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다이빙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이빙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안전 절차. 안전 절차로는 분당 9m, 안전 정지 시간은 5m에서 몇 분? 3분. 네, 3분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무방 한계를 초과하는 다이빙에 대해서 뭐 데코 다이빙, 뭐 익스플로러 다이빙 등이 있다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없으시면 여러분들은 생리학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